코인 왕자입니다. 상승 전환된 최초, 올해죠, 올해. 25년도 최초 알트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잘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비트하고 이더까지, 알트까지 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위권 코인들을 보게 되면 10% 이상 넘어가 주는 게 장중에는 많았는데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한 4개 정도 이쪽 거래소에서 등장하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는 코인들은 10개 정도 되는데 그 하락 데미지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비트코인 때문이다, 이더리움 때문이다, 이건 아니에요. 1차가 있고요. 2차가 있습니다. 상승이 될 때 기본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 구간으로 보면 아직 1차도 제대로 돌파 못한 코인들이 많은데, 여기 1차, 2차를 다 뚫어버린 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1단계와 2단계가 존재하는데 1단계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코인이 아니에요. 솔라나나 XRP 이런 코인들이 아니고 정말 그동안에 소외를 많이 받았던 바운스 토큰입니다. 바운스 토큰도 왜 소외가 많이 됐을까요? 지금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 시점으로 본다면 바운스 토큰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좋지 않죠. 그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 공간이 이때처럼 막 부수고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됐는데 좀 더 깨지고 지지선 깨지고 또 깨지고 뭐 이렇게 계단식 형태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급등이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50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죠. 그러면 이거 뜨기 전에는 정말 시총이 얼마 안 된 코인이었어요. 바운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이슈 있었던 게 텔레그램하고 협업한 거 이후에는 뭐 특별하게 뭐 이상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도 없고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없어요, 포인트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락이 된 시점에서 슬슬 터닝이 돼서 올라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분위기가 모든 코인들이 약간 요 정도에 좀 있어요. 그냥 단기 반등인가? 밀린 거에 대한 반등인가?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고민할 수 있는 자리. 근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급등이 나와도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이나 못 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지금 기준가가 최근에 하락됐던 낙폭 시작점이 있습니다. 여기 시작점,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1차, 2차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차수가 아니고 단계별로 바운스는 넘어갔기 때문에 상승 전환이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 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기준이에요. 25년도 들어오고 나서 3월 중순이기 때문에 3월 중순 동안 3개월 반 동안에 가장 매력적인 코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서 다행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이니까 여기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냐. 이제 시세가 나올 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죠. 저항이 되면서 또 밀렸다가 못 넘어갔어요, 사실상. 근처 갔다가 보합도 밀렸다가 그 다음날 하락했다가, 그럼 보통은 추가 하락을 많이 보죠.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기존에 수급이 들어온 상태고, 수급 없이 우상향으로 뻗어서 올라갔다는 거는, 기준가를 넘어갔다는 거는 강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운스 토큰은 이미 1, 2차 라인이 뚫려버린 상태였어요. 19,000원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일주일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대략 2만원 출발 시점부터 해서 2배가 넘어가지고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뜨기 시작했을 때 가격이 1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데를 기준으로 여기부터 따지면은 더 많이 올라갔고 17,000원부터 지금 단기 고점까지가 한 42,000원 되거든요. 그럼 아무리 못해도 대충만 잡아도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야 지금 마이너스 50%가 넘는데 100% 올라가 줄까라는 기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급이 굉장히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전에 들어왔었던 그 13일의 거래 기준보다도 훨씬 더 큰 거래인데 어떻게 누적으로 5일 동안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같았는데 바운스 토큰 문의 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가 사실 변곡점이었거든요. 뚫지 못하면 조정인데 뚫어버리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급등이 돼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30% 시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코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정을 받든 밀리든 시장이 또 출렁거리든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세 전환이 될 수 있는 코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얘 빠진 거 위치 볼까요? 사실상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점부터 해서 밀렸다가 하락이 됐다가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반등인데 이거 지금 일주일 만에 이거 무슨 일이죠? 6개월 이상 빠진 게 다 올라왔습니다. 얘는 이제 상장 코인이 작년 6월 달인데 6월 기준가 라인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준가 넘어섰어요. 최초 자리가 종가가 34,000원 정도 됐으니까. 야, 근데 오늘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야, 이 코인 잘 갔잖냐 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알트코인들 중에서 회전율이 빠르게 등장한 코인이 나왔다는 거는 후순위 코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몰라요.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1년도, 지금 25년도인데 아직 반응이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이때는 명확하게 이런 사이클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먼저 잡아준 코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저는 바운스 토큰을 최초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앞전에 저항도 넘어가졌고 12월 고점이었던 공간이 이미 뚫려서 상단에 머물렀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도 과거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바운스 토큰이 최초로 좀 관심사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여기에다가 이번에 올라왔었던 그 IOST 있죠. IOST도 급등하고 나서 눌려서 그러지 얘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미 뭔가 시그널들이 다수 등장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찾아야 되는데 비트하고 이더보다 알트코인이 더 잘 간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팩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비트는 사실 약합니다. 이더리움도 좋아요. 좋은 구조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약해요. 대신에 알트코인들 수급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소 대비 이더리움보다도 수급 증가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IOST 터진 것만 하더라도 1,500억, 1,600억 가까운 거래입니다.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 정도가 들어와 버린 거죠. 어제까지 포함하자면 거기에다가 바운스 토큰도 마찬가지 1,500억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거래가 이제 좀 합산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세들이 종종 터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이제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못 가는 애들을 지목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카이버가 거래대금 꼴찌예요 오늘. 그래서 이걸 좀 볼게요. 카이버 네트워크가 많이 빠졌어요. 얘를 보면은 계속 무한 계단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빠졌다가 횡보, 빠졌다가 횡보, 빠졌다가. 그러면 지금 모든 코인들이 사실 이 사이클에 있거든요. 여기서 정지된 코인들이 몇 개 있죠. 근데 1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코인 제외하고 리플이나 솔라다, 에이다 이제 이런 주요 코인들 빼고 비트, 이더 빼고 그러면 그 나머지 알트코인들 준 메이저에서 인기 없고 매력 없는 잡 알트코인들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쪽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고 있어요. 물론 타 코인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네가 눌리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이쪽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 상황에서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낙폭의 좀 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요것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간 대비 이제 조정 대비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짧아지고 있는 구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락은 돼. 맞아요.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계속 밀리는데 기간별로 어떻게 낙폭 축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전환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코인들이 단순하게 야 이제 간다가 아니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좁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어떻게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가 내일가가 아니고 이번 주가 다음 주에가 간다가 아니고 조만간 어떻게 터닝이 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코인들을 관리해 나갈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알트코인들도 뭐 계속 추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어제 라이브 방송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갑자기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작년에 저번 달 말에 조정받았던 자리가 지지선 자리가 붕괴됐잖아요. 종가로. 팩트잖아요. 근데 바로 뚫고 올라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뚫고 올라와서 다시 저번 달 25일, 26일, 27일 무난 지켜줬었던 자리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지금 종가 시간까지 5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나머지 알트코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이라도 대장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와 줬다는 거는 시세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현재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관점이 더 커졌더라.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뭔가 딱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요것만 집요하게 볼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구조를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코인도 어떻게 오늘 잘 올라가는 뭐 아캄이라든지 바운스라든지 아니면 어제 급등 나왔다 좀 눌리긴 했지만 아카시 같은 아니면 IOST 같은 코인들이 다수 등장할 수 있다는 거에 기준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